네, 바로 한 발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한 발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 중에 이제 뭐 기술적인 반등, 자율 반등을 조금 고려해볼 시점이 된 기업이 아닐까 싶어서 이 로봇 테마라는 게 연초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지금은 세간에서 많이 잊혀졌죠. 네,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주가가 안 움직이면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업 중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로봇 관련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반토막이라는 거를 죄송합니다. 시장 이제 용어로 고등어 주가, 생선 반토막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고등어 주가라고 하는데 SBB 테크를 한번 볼까 합니다.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지는 대충들 많이 아세요. 근데 수급이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수급을 한번 들여다볼까 하고요. 일단 SBB 테크는 그 로봇의 관절에 해당되는 감속기, 관절에 이제 감속기가 들어가죠. 이 감속기를 안 달아놓으면은 로봇이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해서 대인 접속 로봇들, 뭐 예를 들면은 근접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용 로봇 이런 데는 인명 사고가 날 수 있고, 먼저 한번 그 비유를 해드렸는데 왜 그 로봇이 이 체스를 두면서 러시아인가요? 어디 그 어린 청소년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목이 메는데 청소년하고 체스 두다가 손을 딱 잡아가지고 이 감속이 안 돼가지고 손이 부러진 아주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죠. 외신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감속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관절하고 마디마디 다 들어가는데 요 관절이 이제 대부분 일본의 그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회사의 고유 명칭이에요, 사실은. 그 하모닉 감속기, 하모닉 드라이브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 그거를 이제 국산화 시켰고 생산까지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SBB 테크는. 그래서 한때 좀 유명세를 탔는데 주가가 그래서 2만 원부터 한 9만 원까지 4배 이상이 올랐죠. 그게 이제 조금 과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제 다시 떨어져서 고점에 이제 8만 한 7천 원대에서 지금 현재 4만 3천 원대니까 딱 반토막 나 있습니다. 그냥 줄이 쭈루루루 계속 거의 다 떨어졌어요. 반등 다음 반등도 없이 떨어졌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요 바로 수급입니다. 오버행 이슈. 기업이 상장을 한 초기에 보면은 상장 전에 이제 물량을 배정받은 기관 투자자 그리고 일부 VC 이런 데 물량이 락업이라고 하는 보호 예수가 풀리죠. 상장 후 6개월 정도 되면 보호 예수가 풀리는데 그 물량이 대략 한 80만 주 정도로 현재 추정이 돼요. 4월 8일 날 얘기가 나왔고 주가가 계속 밀렸는데 4월 17일 날 공시 내용이 하나 떴죠. 주요 주주 소유 주식 변동 공시가 떴는데 SCPC 벤처 전문 사모투자라는 데서 71만 1,838주 정확히 한 71만 주를 매도했다.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관 배정 한 16만 주라고 풀리는 거하고 한 80만 주인데 일간 평균 거래량을 보면 많을 때는 이제 4월 8일 이후에 100만 주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한 40만 주 거래가 되면서 이 물량은 다 소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나온 물량 소화됐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오버행 끝났다. 그럼 반등할 수 있는 재료가 되면은 반등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 반등 재료는 뭐냐? 그 대한민국 로봇 열전이라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선도를 했고 로보스타는 이제 LG전자가 인수했고 그다음에 KRM이라고 하는 회사, 그러니까 구다물 멀티미디어, 여기는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뭐 우회 상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뭐 러셀, 뉴로메카, 뭐 T 로보틱스 이런 회사들도 다 접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SBB 테크는 이제 현대차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지분 투자 설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진 중이라는 루머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2천억 원대예요. 지금 2,700억 원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조 단위보다는 싸죠. 물론 업태는 다르지만 로봇 중에서도 뭐 가격적으로도 시가총액 매력 비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한 발을 반등 가능성이 있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로봇 테마는 아니고 SBB테크 들여다봤습니다. 자, 요 얘기를 조금 아이디어를 좀 더 얻어야 되는데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주가가 빠지면 아무도 얘기 안 한다 그러길래 좀 네. 찔렸어요. 사실 뭐 저희 전문가들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또 리뷰도 해드리고 그렇죠. 뭐 종목 분석도 해드리는 게 좀 일반적이라서 이쪽 세계의 속성이죠. 그렇죠. 네. 빠지고 있는 종목들 많이 관심을 안 가지시는데 실제로 저는 최근에 이제 로봇이나 AI 또 5월달에 다시 한번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고 오늘 딱 지금 앵커님 SBB테크 로봇 종목을 이제 갖고 오셔가지고 부연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이게 연초에 이제 로봇 산업이 뭐 사실 1월달에 이제 CES 딱 끝나자마자부터 대기업에 이제 막 투자 얘기 나오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 뭐 하나그룹, LG그룹 전부 이제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로봇 사업을 좀 많이 또 관심을 좀 받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제조업 기반의 이제 국가다 보니까 이 제조 혁신을 위해서는 또 로봇을 키울 수밖에 없죠. 그 이제 중심에 서 있는 게 협동 로봇, 협동 로봇 시장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 그다음에 이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이제 로봇 산업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목을 좀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고질적인 어떤 저출산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을 좀 대체하는 이제 대체 수요를 로봇 쪽에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좀 필수 불가결한 그런 부분이고 아니, 사람의 자리를 로봇이 뺏어간다 이러면 이제 좀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로봇 시장이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과거에 많은 이제 성장 테마들이 시장에서 이제 잠깐 부각이 됐다가 그냥 스르르 이제 가라앉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네. 지금 이 로봇 산업이라든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이제 뭐 미국의 빅테크들 실적 발표한 거 다들 보셨겠지만 실적 발표할 때 죄다 그냥 AI 얘기만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도 전부 지금 로봇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뭐 지분 투자라든지 미래 이제 성장을 또 미리 좀 준비하기 위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전략들을 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테마로 부각됐다가 그냥 사그라드는 그런 이제 흐름과는 분명히 좀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그 중심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소개해주신 SBB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네. 하모닉 이제 감속기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대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하모닉 드라이브 일본에 이제 우리가 보통 H사 이렇게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이제 이 하모닉 감속기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거의 뭐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에요. 아직까지도 이제 국산 대체가 잘 안 되고 있는 분야긴 한데요. 특히나 이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소형 초정밀 이제 감속기 분야에서 국산화를 이제 선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소형 감속기다 보니까 주로 이게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웨어러블 로봇 요런 데에 이제 주로 이제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으로 잘 알고 계신 기업이 SPG라는 기업이거든요. 이 네네네. SPG는 이제 중대형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산업 자동화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좀 쓰이기 때문에 사실 매출 기준으로 보면 SPG가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올해 이제 예상 매출액이 한 135억 정도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계속 좀 적자가 나다가 올해 이제 영업이익 한 3억 정도 흑자 전환이 좀 기대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단순히 이제 숫자만 보지 마시고 이쪽 시장이 이제 국산화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로봇 산업이 성장했을 때 확실한 좀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기업이고요. 아까 뭐 고등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지만 네. 주가 자체가 이게 1, 2월 그리고 3월 달까지 로봇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SBB테크도 이 초정밀 이제 로봇용 감속기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 2만 원대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9만 5천 원까지 급등을 했으니까요. 뭐 한 두 달 만에 4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조정도 좀 그만큼 이제 가팔랐다. 한 달 동안에 소위 말해서 이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기 때문에 4만 한 3, 4천 원 정도 구간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좀 나타나고 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오버행과 관련된 지금 이슈들 뭐죠? SPG? 요게 이제 SBB테크의 이제 차트라고 우리 보시면 좀 전에 되거든요. 얘기했던 SBB테크. SBB테크의 차트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버행과 관련된 이슈들도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 이제 뭐 털고 나갈 물량들 웬만큼 이제 소화가 어느 정도 좀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전에 DB 이런 종목 이제 소개해 주셨잖아요.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이제 DB라든지 DB 하이텍이 거래가 이제 강하게 붙으면서 바닥에서 좀 튀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주가가 적당히 빠지고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됐다 싶으면은 저점 매수 들어오는 수급이 분명히 좀 존재하기 때문에 오버행과 관련된 이슈가 해소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진짜 저는 로봇 시장이
정말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봐요. 어찌 보면 전기차 시장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로봇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잘 이해한다면 로봇 시장이 진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거기 때문에 네. 협동 로봇, 우리가 이제 협동 로봇도 유니버셜 로봇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유니버셜 로봇도 방금 뭐 하모닉 감속기랑 마찬가지로 유니버셜 협동 로봇을 만드는 이제 세계 최대 기업이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대명사처럼 이제 협동 로봇을 그냥 우리가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쓰는데 이 유니버셜 로봇 시장이 정말 좀 크게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부품이 바로 이제 감속기, 초정밀 감속기이기 때문에 이걸 국산화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좀 보셔야 된다. 네. 그래서 SBB 테크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제 끼워 넣는 종목으로 SPG 네. 마찬가지로 이제 초정밀 감속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니까 전기 모터. 네, 맞습니다. 차트 위치도 거의 비슷해요. 뭐 SPG나 SBB 테크나 지금 로봇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이. 네, 모양이 3월 다 중순까지 다 이게 지금 SPG의 차트거든요. 네. 중순에 이제 다 고점 만들고 고점 대비 많게는 뭐 50%, 뭐 작게는 한 20-30%씩 다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SPG까지 또 참고를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기억하시겠지만 3월 중순에 대부분의 그 우리 로봇 관련 기사들 보면은 뭐 로봇의 진심인 삼성전자 이러면서 뭐 대한민국 로봇 열전, 네, M&A 막 네, 맞습니다.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네. 아무도 얘기 안 할 때가 조용한 기회일 수 있다. 반등의 네. 기회를 찾아보자 이런 의미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SBB 테크와 SPG 이렇게 두 종목 기업 네. 얘기했습니다. 김명미 매니저의 오늘 또 선택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를 네.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오늘까지 그냥 좀 의료기기로 마무리를 할까 싶어요. 네. 어제 뭐 장이 또 코스닥 지수가 이틀 전에 상승했던 거 그대로 또 좀 반납을 하면서 주가가 좀 밀려버렸는데 약세장에도 루트론이 괜찮았잖아요. 요즘은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네. 지수가 뭐 또 퐁당퐁당 하고 오늘은 있는 어떻게 것 될지 같아요. 모르지만 이제 연휴 앞두고 호호악제가 또 재료가 상충하는데 퐁당퐁당을 감안하면 오늘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게요. 기업별로는 또 뭐 네. 그래서 일단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어쨌든 실적에 대한 좀 이제 좀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좀 확고하고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기관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네. 사들이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변동성 구간에서 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바로 이제 의료기기 섹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의료기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의료 쪽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인터로조라는 종목을 준비를 인터로조. 좀 해왔습니다. 근데 인터로조들 사실 제가 뭐 의료기기 쪽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지만 이걸 이제 의료기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미용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오히려 저는 좀 미용 쪽에 더 가깝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시력이 안 좋으시면 저도 이제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오래전에 라식 수술을 했는데 라식 네.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컨택트 렌즈, 소프트 렌즈 계속 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불편해요. 이물감이 되게 좀 심하고 산소가 투과가 안 되다 보니까 한 5시간 정도 쓰고 나면 눈이 시뻘개지고 막 네.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안약을 막 넣어야 되는데 그 안약을 자꾸 넣으면 또 안구 건조증이 생겨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젊으신 분들은 뭐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컨택트 렌즈, 소프트 렌즈를 이제 끼시는 분들도 컬러 있지만 렌즈라고. 네, 컬러 렌즈 맞아요. 그게 오늘 핵심이거든요. 지금 뭐 광고 나가는 것처럼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시아 쪽에서 이 컬러 렌즈 시장이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서구의 이제 여성분들은 일단 눈 색깔 자체가 우리나라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갈색이신 분들도 있고 네. 파란색을 띠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눈동자가 이제 검은색이다 보니까 이걸 좀 미용적인 측면에서 심미적인 측면에서 좀 컬러 렌즈를 끼시는 분들이 좀 뭐 많이 개인적인 있거든요. 선택이니까.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인터로조가 중화권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출을 아주 많이 좀 늘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가 이제 이 컬러 렌즈와 관련된 이슈고요. 두 번째가 제가 아까 이제 소프트 렌즈 말씀드렸는데 이 산소 투과율이 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단점을 이제 좀 극적으로 좀 보완한 게 실리콘 하이드로젤 이제 렌즈를 이제 이 인터로조가 개발을 했거든요. 이게 기존의 이제 소프트 렌즈보다는 사실 산소 투과율이 훨씬 더 높아지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작용들을 현저하게 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는 이미 판매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게 될 거고 미국 FDA도 지금 판매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 결국 피부 미용이라든지 의료기기와 관련된 종목들은 내수보다는 해외 수출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느냐 거기에서 이제 수익성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인터로조도 뭐 동남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남아
동남아를 뛰어넘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까지도 지금 진출을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매출액이 한 1,400억에 영업이익이 지금 400억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뭐 아직 5천억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월 이후에 주가는 조금 올라서긴 했지만 뭐 다른 의료기기나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 보시면은 지금 약간 35,000원짜리가 이제 단기 고점 자리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거치고 있기 때문에 35,000원에서 36,000원 정도를 1차적인 매수 밴드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43,000원. 이게 이제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인터로저가 가장 좀 높은 자리까지 이제 히스토리컬 하이가 딱 43,000원이었거든요. 요 정도 구간까지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빠르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인터로죠. 컨택트 렌즈. 비슷하게 보면 휴비츠가 이제 검안기. 맞습니다. 요게 뭐 네. 이렇게 시력 측정하고 하는. 네. 휴비츠 주가 요즘 강하거든요. 네. 네. 이 휴비츠 이제 안과 쪽도 강하고 또 치과 쪽도 정말 강하고 맞습니다. 요즘에 뭐 의료기기라든지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좀 조용히 지금 신고가 랠리를 좀 펼치고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이번 연휴는 잘 쉬시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 어린이날. 네. 애기 있죠. 네. 비호가 온다는데.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